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수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극한이 중요한데 사실 극한 때문에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한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근사라는 어떤 단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받아들일 것도 없어.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서 그놈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본다. 구두로 얘기하자면.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워딩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이런 게 있어요. 수투랑 좀 연결을 하자면은 수투에서는 이거에 뭐가 추가되냐면 0분의 0꼴이 추가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투보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은 최저차항 개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두 개 서로 어떤 매칭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다르기 때문에 수투보다 훨씬 간단해.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할 테니까 참고사항으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런 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 두 가지만 이렇게 극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근사로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사에 대한 단어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N이라는 어떤 n번장을 찾는 걸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찾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극한에서는 요 AN에다가 무한대를 보낼 거기 때문에 요 놈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얘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 놈이 알파로 수렴한다. 그 표현 자체에 선생님이 이렇게 점점을 붙일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이 수렴 값이 이 AN의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AN에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n 플러스 1분의 n 이게 3분의 1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3분의 1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수렴값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0이 된다? 그럼 정말 그게 0이냐? 그게 아니고 0으로 가까워진 값이기 때문에 근원과 무한대가 반응하면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 통칭 그런 걸 우리는 부정형. 그런 용어는 이제 나중에 함수역편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우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우선의 개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차피 우리가 AN은 완벽하게 구할 필요가 없다. 가까운 것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시그마에 대한 해석을 극한하고 좀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수열의 합으로 치면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는 뭐로 근사시킬 수 있다. 우리 현재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야. 최근에도 했고, 왜? 적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으니까. 맞죠? 기억나죠? 자, 두 번째. 이런 걸로 다 근사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은 이 시간 이후로 극한을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쓸 거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걸 그냥 수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쓰고 일반화 시켜보면은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은 4분의 1 N 4승이 되는 거고, 이 이후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P승 같은 경우는 P가 자연수야. 자연수 5, 6, 7 뭐 이게 어떤 자연수 상관없어요. 뭐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적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차수가 하나 올라오고 그 차수만큼 나눠주는 밸런스를 유지하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까지 K의 P승이 나왔다. 그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사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근사,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사라는 부분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팁으로 있는 거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AN을 완벽하게 구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럼 최소한 너희들이 AN을 대충 어디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뭐 5로 수렴했다. 그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AN 자체가 수렴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밑에가 무한 들어가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AN은 얘랑 같은 차수가 돼야 되고 앞에 있는 개수가 5n이 된다는 거지. 이게 딱 A는 5n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상수는 좀 생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종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1번을 좀 떠나서 2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렇지, 2번. 그러면은 1번 너희들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두 수열 A, B는 반복을 맞추시킨다. n이 무한 들어갈 때 A는 무한대. n이 무한 들어갈 때 2A 마이너스 5Bn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한 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AN 자체적으로 무한대니까 BN도 뭐로 갈 수밖에 없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수는 두 개가 같을 거고,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 특별히 A나 Bn이 없으니까 그냥 A는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타내주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형식으로 양변의 AN으로 나눠버리면은 몇 편 아시겠습니까? 이쪽이 왜 0이 됐고 지금 좌변에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양변의 A는 나누는 거라 맞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점점을 붙일 건데 자 그때 좀 더 점점을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실전에서는 AN을 그냥 5N으로 나와. BN은 2N으로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노리고 지금 이 정도 이것도 4점짜리 수준이긴 하지만 그걸 노리고 좀 더 복잡한 형태 이걸로 해서 답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차수가 더 큰 놈들을 앞에다 깔아버린다든지 또는 등비수랑 연결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을 때는 너희들이 주어진 식을 봐봐봐.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먼저 보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근사를 구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저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좋아. 그러니까 위아래 AN으로 나누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 아시겠죠? 2번은 좀 가볍게 한번 출발해봤어요. 답 내는 건 너희들 단순 계산이니까 괜찮죠? 자 이제 3번부터 한번 봐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3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좀 지우고 근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생님이 쓰는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3번 풀이는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물론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이제 약간 극한에 대한 워딩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문제가 극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어려운 건데 자꾸 너희들 수열의 극한이 어렵다 그러니까 막 자꾸 내가 수열의 극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극한 때문에 쉬워지는 거야. 그 외적인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대표적인 거예요. 3번 문제를 보면은 그래프를 뭐 좀 그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도 수험수들 선생님을 쭉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그때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보면 두 직선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그 원에 대한 형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직선 두 개도 필요하고 y는 3nx, y는 2nx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원을 그리고 중심 잡고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그 중심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하면은 이는 기울기는 AN이다.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럼 그냥 평범한 답안지 풀이를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아무리 봐도 뭐냐면 내접한 원에 대한 그러니까 원이 접했기 때문에 뭘 보냐면 요 점이 뭔지 모르지만 이놈과의 거리랑 이놈과의 거리랑 같다. 이게 가장 먼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른 풀이가 안 보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그 다음 봐봐.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 이놈의 좌표를 세팅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또 요령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저 풀이를 한다면 선생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도 어차피 그냥 1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줘요. 왜냐면 어차피 이 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미지상 여기 있는 거지 또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이라는 어떤 지점은 내가 중심의 좌표를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쓰는 거 하나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9n제곱 플러스 1의 루트분의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물론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다른 풀이가 안 보이면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되겠죠. 왜? 중심의 좌표와 각 직선과의 거리가 같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다 구할 필요가 없이 밸런스를 맞춰준다면 이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요 정도까지만 와도 너희들 극한 풀이는 괜찮은 거야. 뭐냐? A에 완벽하게 구하지 않았어. 오히려 A에 완벽하게 구하려면 더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극한을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얘가 2분의 3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봐봐. 1,a의 놈이 얘보다 아래에 있고 얘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런 것들로 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n-an에 3n-an을 붙였을 때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내줘도 충분해.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는 게 n분의 an이잖아. 그치? 그럼 또 위아래 n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2-알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3-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면적하는 알파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극한의 성질을 최대한 살려서 푼 겁니다. 괜찮아요? 1번 풀이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우진 않고 두 번째 풀이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 그러니까 너희들 답안지 보면 다 AN을 다 구해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최대한 너희들 극한 문제를 풀려면은 요 정도까지를 구하고 잠깐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열 문제라면 A를 직접 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부터 집어넣고 뭐 규칙은 파악해야 되겠지만 극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2번도 보면 두 번째 풀이도 보면은 오히려 이건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풀인데 이런 게 나중에 너희들이 활용 가치가 훨씬 좋아요. 이게 양쪽 다 세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가계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가계 이등분선 하면은 뭐 내적 길이의 어떤 길이비가 같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다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조건들이. 그렇지, 기기기기 하고 있잖아. 무슨 기르기도 아니고, 그죠? 기울기로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떠올라? 이게 지금 범위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지금 전 범위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뭐가 떠올라요? 포슬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식을 표현할 때 탄젠트 세타라는 이 표현이 훨씬 용이할 거야. 봐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탄젠트 세타가 1 플러스 m1 m2 m1 마이너스 m2의 절대값 맞죠? 이거 절대값을 전체에 붙여야지. 예값 처리하기 위해서 맞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봐봐. 잘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한번 밑에 위에 것부터 먼저 해보면 1 플러스 3n-an 분의 3n-an은 an의 기울기가 3n보다 작으니까 괜찮고 또 1 플러스 2n-an 분의 an-en도 얘가 얘보다 크니까 괜찮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절대값 해석도 편하고 훨씬 편한 거예요. 저 주황색을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름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an-2n분의 3n-an으로 가고 이게 1 플러스 2n an분의 1 플러스 3n an 그리고 우리는 미리 어차피 n분의 an
그놈의 수렴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an 자체가 최소한 n, 그러니까 차수가 1차,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얘 위아래는 n으로 나눠. 색깔 섞지 않겠습니다. 위아래는 n으로 나누는데 n분의 an 마이너스 2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an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위아래 n을 나눠봤자 얘들이 0으로 가는 거지. 이거 남아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 a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위아래 n으로 나눴다고 해서 요놈도 n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나눠도 괜찮은데 나누는 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극한값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이 극한을 이용한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근사를 이용한 풀이다.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AN을 완벽하게 구하려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구하고 극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 나중에 이게 너희들이 접선, 원에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접선이 세타가 요 사이각이 0으로 간대. 뭔가 요 중심의 좌표가 무한대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 그지? 그랬을 때 둘이 평행해진다? 이런 것도 일종의 다 근사와 연관된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근사에 대한 개념을 이 정도 수준에다 쓸 수 있는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아까도 역시 저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쵸? 똑같은 결과죠? 따로 이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됐나요? 자, 3번 풀이를 해봤는데 괜찮아?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근사를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A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어떤 근사에, 그러니까 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근사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물론 경험을 좀 해서 너희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준비됐죠? 아주 좀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봐봐. 자, 이제 3번을 토대로 몇 문제만 더 이제 넘겨보면은 나머지 다 괜찮으니까 5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는 자동차로 숙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볼 문제들이라서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은 다 수업 시간에 풀 겁니다. 자, 5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근사인데, 자, 별표 좀 쳐주시고, 내신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지만, 올해 3월 모의고사도 이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딱 30번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도 3월달에 나온 모의고사니까. 보면은 극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어떤 해석. 그러니까 저놈이 극대가 된 x를 an이라 하자. 근데 또 그 an이랑 만나는 근 중 a 아닌 근을 b라고 하자. 그리고 an, bn을 가지고 n3승을 나누다. 거기까지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읽어서는 안 돼. 문제 풀 수 없어. 반드시 뭐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이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자, 이제 풀기 시작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풀이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근사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살짝 지우고. 넉넉하게 시간을 못 주고요. 한번 문제를 해석하는 수준까지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시 미리 힌트를 주자면 AN을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하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초연이 설마 그런 생각한 거 아니지? 자, AN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순간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풀려면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름 풀이가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런 걸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거.
문제 이해는 됐다고 치고 선생님 풀이를 바로 들어갈게요. 선생님 잠깐 좀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이 근사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좋아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차피 얘가 너희들이 이걸 미분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또 뭔가 좀 이상함을 감지할 거예요. 그죠? 이미 고배 미분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전개해서 미분하기도 더 힘들어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AN이 극대가 돼야 되는 건 맞지? 문제 그건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제가 그리고 그 놈이랑 다시 만나는 놈이 BN이라는 것까지 그러면은 요걸 그냥 상수처럼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내가 fx라는 놈이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좀 해야 되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3n 3승 근데 거기다 x를 곱했기 때문에 x의 3승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n x의 제곱 플러스 3n 3승 x 그 다음에 별는 별인데 그걸 마이너스 별은 0이라고 처리할게요. 괜찮아요? 뭐 한 거냐면은 3차 함수와 이 상수 처리한 요 놈이 근을 어떻게 만나느냐를 볼 건데 이놈의 세 근을 an, bn이라고 두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냐면 an 2배의 bn 합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거 너희들 알고 있는 그거 뭐예요? 중요해 얘기해봐. 근거 계산하는 게 그지? 1학년 때부터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an 제곱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an을 직접 구하려는 느낌보다는 저런 어떤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준다가 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지. 왜냐면 어차피 an, bn이 필요한데 그지? an 제곱 b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고 쓴다면 이 두 가지인데 거기 내에서도 여기다 양변에 an 곱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an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워딩이 있으면 다만 이제 an의 어떤 부분이 뭔가 바운드에 접혀지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선생님 이 방법으로 갈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식 자체에서 내가 양변을 n3승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아직 극한 분위기 전입니다. 그냥 극한을 붙이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한을 붙인다? 그러니까 이제 요 놈에다 극한을 붙여주니까 그래서 여기를 점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 점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근사에 대한 워딩을 찾아내는 얘기야. 그지? 3으로 수렴해야 돼. 그죠? 얘가 근데 얘가 지금 걸려있잖아요. 그죠? 근데 an 제곱이 기껏해야 그러니까 an 자체가 기껏해야 0과 n 사이죠. 근데 그걸 제곱시키면 기껏해야 n제곱과 0 사이니까 n3승을 나눠버리면 얘는 차수가 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게 0으로 날아가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 이게 30번이지만 저런 어떤 느낌으로 보면은 수열의 극한 자체가 너희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 오케이? 극한 때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극한 때는 쉬워진다는 거지. 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근사를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내신 대비 들어서 잠깐 한 3주 동안 다시 이쪽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그때는 뭐 정호 판정이지. 리미트 an이 뭐일 때, 리미트 bn이 뭐일 때 곱하면 어떻게 되고 성질들 기니디 문제를 좀 잠깐 연습시키면 돼요. 그 사이에 너희들 수능 특강을 좀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몬스터 하면서 차라리 올해 너희들 수능 특강을 자동적으로 숙제를 좀 같이 풀어가지고 와봐.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니까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버 됐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치고 이게 좋은 문제입니다. 답은 2분의 3이니까 답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준 자, 오늘 첫 주제는
근사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몇 개 문제를 보여줬는데 이런 게 다 모의고사 30번에서 나오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됐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모르는 간첩이죠. f의 fx의 연습권 이름하여. 그래서 n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뭘 판단했나? 저런 꼴들을 등비수를 판단해야 되고, 그죠? 자, 등비수를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요 fx 공비에 해당되는 놈의 범위를 가지고 나눈다. 맞죠? 그래서 나눈다면 이게 또 다른 어떤 풀이하고 좀 다르니까 잘 기억하세요. 나눈다면 선생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 지금 몸을 강조하고 싶으면 뭐가 없어. 지금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느낌이야. 뭐가 없어. 그치. 플러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가 없어. 오케이? 그럼 놓쳤네? 가 아니고 일부러 이 두 개를 안 하고 뚜껑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예 방향성 자체를 처음부터 얘네 두 개를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 범위 나눈 그 상태에 극한값에 집착하란 말이야. 극한값에. 오케이?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놈이 그래프를 완성할 거고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하면은 fx 이제 여기는 구두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쓰긴 씁니다. fx가 1인 건 fx가 마이너스 1인 건 따로 구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거지 굳이 필요도 없는데 먼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해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더 문장을 통해서 이제 가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빨리 그래프로 넘어왔으면 좋겠고, 자, 그런 와중에 팁이 뭐냐면은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우선 지수를 n으로 통일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자, 저런 문제 나오면 처음부터 지수를 n으로 통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의 2n-1승 점점점 x의 2n 승 점점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럴 때는 처음부터 그냥 x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요놈 지수를 n으로 통일하면은 얘는 x분의 1의 x제곱의 n승. 괜찮아요? 얘는 x제곱의 n승. 그러니까 나름 x제곱을 공비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맨 마지막 부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제곱이 이미 0보다 큰 건 자명하니까. 그럼 요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은 충분히 저 단계는 넘어가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뭐 무한대로 보냈을 때 x분의 1 이런 걸 빨리 해버리고 또 나머지 뭐가 이제 나오겠죠? 얘들이 0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뭐 이제 나는 그림은 마이너스 1과 1 범위 안에서 잘라놓고 요 안에 어떻게 그리고 바깥쪽에 어떻게 그리고 그것만 좀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시간을 막 뺏어 먹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그래프로 그냥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너희들이 실전 문제예요. 하나 좀 보고 갈게요. 그래도 간단한 거지만 몇 번을 보냐면은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선생님이 풀어버릴게요. 7번 봐보세요. 7번. 일부러 어려운 거 선생님이 먼저 풀어버릴 건데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너무 서도 없이 막 수업을 막 진행했나? 괜찮니? 많이 왜 이렇게 피곤하니? 명절 뭐 버프 걸린 거야? 전 지졌어요? 전 지져놓은 거 먹고 먹고 자기 바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촬영 중이라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그럼 최소한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미트 요 놈을 요 정도까지 너희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프 좀 그려주시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 못 그리면은 못 그린데도 괜찮으니까 저걸 극한을 보냈을 때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게 맞아요. 우선 A, B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줬으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왜 유리한지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미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어떤 벽이 생기고 선생님 한 문제 풀 시간 좀 다른 걸 줄 테니까요. 요거는 30번이라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리플을 해버릴게요. 그럼 최소한 너희들이 저기에서 그릴 수 있는 파트를 좀 먼저 체크를 해봐.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를 그릴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뭔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에서 괜히 x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에서 집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해진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a도 조건에 보면 양수가 돼 있으니까 양의 상수 뭐 a를 한 이 정도 잡고 그래프를 대충 그려. 대충 그려놓고 자를 거니까 어차피 자를 거니까 대충 잘러.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그래프는 틀린 거를 일부러 그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란 말이야. 대충 그려놔 대충. 자, 그런데 이제 좀만 읽으면 알겠지만 그런 이제 fx가 완성이 됐을 때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놈은 이놈이야, 이놈. 그러니까 이놈과 이 그려진 그래프가 만나는데 그 실근의 개수가 좀 읽어보다 보면은 5개가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5개가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그래프만 가지고는 절대 5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일 때하고 마이너스 때 함수값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이 함수값이 그어져도 여기서 만약에 얘가 위로 가버렸기 때문에 5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야. 제로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에 대한 수정을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5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얘가 5개가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게 딱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1,1을 1,m을 지나도록 해서 뭔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이 함수값 2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이걸 따로 구하면은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주어진 식에다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또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이 직선이 저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때 두 점을 지나줘야지 5개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개 지날 수 있는 상황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뭐 이쁘게 그래프를 그려도 이 3개의 그래프만 가지고 그러니까 3개의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 그래프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함수값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게 바로 5개 별이 5개 그런 광고 봤잖아.
네, 뭐 무슨 침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섯 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특별하니까 그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하면은 1 집어넣으면 m인데 그 m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m인데 그놈은 또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완성할 거고 더군다나 m이 자연수라는 조건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두 개를 먼저 빼보겠지. 그럼 빼면 뭐가 돼요? 4가 이쪽에 남고 이쪽은 3분의 뺐으니까 a 사라지고 2b 플러스 2가 돼서 b가 5라는 걸 찾을 수 있었다. 이제 퍼즐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학 문제들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미지수를 하나씩 처리해 가다 보면은 출제자가 의도한 어떤 부분에 좀 숨겨져 있는 지도가 보인단 말이야. 보물 지도를 막 처음부터 보이게 주진 않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A, B가 5가 됐지, 그죠? 근데 B가 5인데 뭐도 M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런데 A 그냥 양의 상수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A는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지? 그러면 요 제한 범위로 부정 방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너희들 한 템포 호흡을 하는 거야. B는 구했지만 A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아까 분명히 그림 그릴 때 처음에 그린 그림과 이놈이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하고 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보내면은 B가 5라는 거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는 얘가 커야 돼. 맞지? 소리 마이너스 2분의 1은 누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그렇잖아? 근데 2를 보낼 때는 A 플러스 5는 2분의 1보다 커야 돼. 양의 상수였으니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는 양의 상수였으니까 당연하니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럼 요놈이 어디니까 A로 치면은 2분의 9보다 작고 0보다는 커야 돼. 맞아요? 그런데 M이 자연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것은 3의 배수 3, 6, 9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3으로 나누는데 M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A라는 놈과 B라는 놈의 퍼즐이 완성이 돼요. 4는 안 되는 게 4는 자연수가 안 돼. B가 5라고 하셨잖아. 그렇지. B가 5 근데 1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플러스 1. 플러스 1이 더해져야 돼요. 이건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괜찮죠? 네. 난 5번 풀어본 거야. 나 틀릴 일이 없어요. 답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여기는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얘가 3이고 얘가 5라는 퍼즐이 완성이 된 거잖아.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요거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걸 빨리 넣고 그다음 M도 바로 구해지네요. M도 뭐야? M이 3이니까 4. M이 이제 4라는 것도 구해지네. 3.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M이 존재하니까 K가 3이 되는 거고 맞죠? 자, 그게 이제 해석이 됐으면은 파란색을 잠깐 지우고 결국 이 과정까지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은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함수값은 뭐냐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도와줘. 도와줘. 3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네? 어떻게 함수값이 마이너스 2지? 맞아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여기도 함수값은 뭐야? 함수값 1일 때 함수값 4 3 그럼 3이 점근성이기도 하고 3 지나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8인가 그럴 때 맞죠? 오케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근성까지 그려줘. 자, 거진 끝났는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요놈 함수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만약에 1,1 한번 잡아볼게요. m이 1일 때 그럼 1,1을 정점으로 하고 쭉 그어서 만난 점 길게 2인정으로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뭐였냐면은 이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소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m이 1일 때를 놓고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쪽에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만난 점의 개수를 이제 구해가면 되는데 갑자기 무한대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봐버리면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서 돼? 이게 무한대는 트릭이고요. 뭐냐면은 8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그죠? 8 아래쪽에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좀 많겠지. 근데 8보다 커져버린 순간, 이 8, 1,8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버려?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cn-1이라는 그놈은 이제 그 뒤로는 한 개니까 0을 만들어주는 효과잖아. 그러니까 무한대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m이 뭐일 때? 8일 때까지를 구해보면 m이 8일 때 이거 동그라미니까 그지? 만나는 점 한 개. 그럼 이거 이후부터는 개수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나름 이제 m이 1일 때부터 어디까지? 7일 때까지는 조금은 귀찮지만 너희들이 이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게 30분 풀이입니다. 30분 풀이. 결국 마지막에 답은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중요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시간 뺏는 용도라는 거죠. 오케이. 자, 분명한 건, 자, 미적 선택천들이잖아요? 우리 3월 모의고사는 70분 정도는 공통에 쓰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미적에 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초반이라서 이 공통을 70분에 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점점 이제 미적에 좀 시간을 너희들이 좀 쏟아줘야 돼. 확통 애들은 오히려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시간을 쏟으라고 내가 방향을 바꿀 건데 미적 선택자들은 점점 이쪽에다 시간을 좀 줘야 돼. 왜? 올해만 봐도 상당하거든. 30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 하나 30분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5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여기로 빨리 넘어가 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충분한 어떤 해석이 좀 통해서 어느 정도 함수가 완성이 돼야지만이 풀에 대한 방향도 보이고 답도 보이고. 오케이. 됐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가능하면은 이번 3월달에 자 이 말 분명히 저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증빙 자료가 될 거예요. 증거 자료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푸세요. 자존심 그런 자존심 겁먹여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이거부터 풀어갑니다. 충분히 시간을 쓰세요. 오케이? 풀리기도 합니다. 30분 이 정도면 풀 수는 있어요. 아예 말도 안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객관식이야. 근데 이게 더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올해 6구 수능 다 2번이에요. 2번. 뭔가 메시지를 준 거야. 못 풀어도 너희 답을 주게끔 메시지를 준 거잖아. 알겠지? 어려워. 3월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 28번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잠깐 넘기고 29번, 30번부터 보세요. 오케이? 월요일 딱 보니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로 좀 이렇게 썰이 길었고요. 자, 이런 문제들로 지금 구성을 했는데 한 문제를 굳이 풀려본다면 8번을 좀 풀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리 8번 풀기 전에 미리 10번 문제가 올해 3월 모의고사 30번이거든요. 최근 너희들 가장 최근 3월 모의고사입니다. 오케이? 이걸 숙제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선생님이 풀이 해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 원수의 구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8번을 너희들 힘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가능하면 선생님의 루틴대로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래프도 좀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함수값도 좀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찾아도 되고 그런 어떤 스스로의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니? 이차함수가 만날 수 있는 그냥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네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함수값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필요한지 1에 대한 함수값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프만 그려주면 거의 7, 80% 끝난 거니까 다음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고 준비됐지? 준비가 표정이 왜 그래? 이거 야 수트보다 훨씬 쉬운 거야 이거 풀해줘? 시원이 괜찮아? 준비가 잘하는 거였구나. 잠깐만 태현이 아니 얘들아 하영아 이름 다 불러보고 싶었어 아니 이게 뭐가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볼까요?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주변 설명 좀 생각하고 범위가 완성됐다고 치고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1과 바깥쪽에서 x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0이 되겠죠? 이런 것들 색깔을 구분해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너희들이 시험지에다 풀 때도 좀 더 뭐 사인펜을 한다든지 샤프를 좀 다른 걸 쓴다든지 오케이?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대칭축이 y축이니까 자명하죠. 이런 어떤 형태에서 이제 옮겨갈 거란 말이야.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야 4개.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함수값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2차 함수가 요걸 지나게 할 때는 이렇게 돼버릴 테니까 대칭성 때문에 그럼 만난 점이 하나,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개에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gx가 1,2분의 1을 지난다.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오케이. 몇 문제도 경험을 하겠지만 너희들이 저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도 많아. 아까 선생님이 10번 문제 최근에 그 교육청 30번 문제가 이것도 훨씬 어려워요. 그걸 좀 다음 시간에 포즈를 해줄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풀어. 알겠지? 물론 오늘 시간을 넉넉하게 못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여기를 해당하셔야 돼. 됐지? 좋습니다. 이제 13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그 13번을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뭐냐면은 이건 다음 주제랑도 같이 연관되니까 같이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점화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첫 번째는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발견적 추론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연역적 추론이 좀 좋은 게 관계 어차피 점화식이라는 게 너희들 알다시피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어떤 등등의 관계식을 점화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점화식을 만드는 이런 관계식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수학적 귀납법은 극한에서는 그게 그 활용 가치가 높진 않으니까 연역적 추론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원래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바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었는데 간단한 예로 이건 실제로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정사각형이 이렇게 우주 정사각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는 표현을 할 거예요. 뭐 100개도 넘어 그 이상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어떤 규칙을 할 거냐면은 흰 돌하고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입니다. 흰 돌 화이트 검은 돌 블랙 오케이? 그러면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여기를 채울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흰 돌은 오케이? 흰 돌은 이웃하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옛날에 뭐 경우의 수랑 같이 연결돼서 가장 많이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논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놔. 그러니까 힌두는 이유터 나는데 무슨 말이 도대체 한번 넣어볼까 했더니 첫 번째 힌두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첫 번째 검은도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검은도를 넣을 때는 두 번째 힌두를 넣어도 되고 검은도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힌두를 놔버리면은 두 번째는 반드시 검은도밖에 못 넣다라는 거야. 힌두를 이유터면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개가 넘어가는 그 칸을 어떻게 다 채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얘를 n개의 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n개의 칸을 이 바둑돌로 채우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n개의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칸에 내가 검은돌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칸에 흰돌을 채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경우의 수가 겹쳐 안 겹쳐요? 다시 해서 동일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칸에는 이미 다른 돌을 채웠기 때문에 맞지? 근데 첫 번째 검은 돌을 채울 때는 뒤에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흰 돌을 채운 놈은 반드시 검은 돌 자동적으로 두 번째 칸까지 채워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칸은 이걸로 채웠으니까 나머지 n-1개의 칸을 요 규칙으로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처음에 힌트를 넣었잖아요, 그지? 근데 자동적으로 두 번째 칸도 검은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an-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저 두 가지를 더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런 걸 우리는 연역적 추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추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계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건 추론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미 식이 완성이 되어버릴 때는 추론 아니에요. 준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알파 처리하고 이걸 구할 수 없네요. 네, 수렴해버리니까 됐지?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관계식을 만드는 과정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풀이하는 방향 하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됐죠? 근데 추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과정들을 A1과 A2의 관계식으로 얘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n번장을 내가 갑자기 알 수는 없어. 방금 저런 것처럼 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식이라도 너희들이 좀 구하는 과정을 잘 세팅을 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n번장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요. 13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명확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거 바로 다음 문제를 하나 더 풀 건데 뭐냐면은 반드시 첫 번장을 섣불리 구해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봐봐. 좀 이따 그 얘기는 연결해서 할게요. 주제 두 개를 한꺼번에 나올 거니까요. 13번입니다. 13번. 자, 이 문제를 그냥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거 보면 킬러 문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30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과거에 유행했던 격자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걸 좀 읽어보면은 정사각형 한 변의 A고 꼭지는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돼. 거기까지는 고개로만 끄덕일 수 있죠. 그거 다 문제 풀 수 없잖아요. 그지? 자, 나를 보니까 뭔가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그걸 만족하는 점 X, Y 중에는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포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봐봐. 자, 그래프 하나 좀 통해서 가볼게요. 초반은 좀 점이 정렬이 필요하니까 1,1, 2, 2, 3, 4, 3, 그래서 넘어갔어 이제 9. 자,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이제 다시 그릴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이게 x 제곱 그래프 이게 괜찮아요? 그럼 사각형이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보면 이런 게 정사각형 하나를 그리면 가장 설명하기 편한 거니까 그려보면은 요놈은 지금 나를 만족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사각형이 이 영역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얘랑 공통 부분이 걸려있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요건 안 되지만 이런 것들도 된다는 거야. 실제로 흔히 사각형 그려보면. 오케이?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이제 정수 조건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자, 이해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건데 갑자기 너희들이 이거 n번째는 어떻게 찾아?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그지? 그걸로 안 되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풀이했으니까 그럼 S2 마이너스 S1이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0부터 2를 집어넣으니까 0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0부터 요 3 라인까지 0부터 3 라인까지 지금 나를 만족하는 정사각형을 다 세야 돼. 오케이. 3을 집어넣으면 9 정도 되니까 대충 이제 좀 더 개수하는 거 보여줄 거고요. 근데 S1을 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부터 1까지를 뺄 거니까 힘들게 세우는 걸 뺐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래는 0부터 3까지 세고 0부터 1까지 세도 빼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어차피 이걸 뺄 거니까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요 라인부터 개수를 세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n이 1일 때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를 해보니까 뭐냐면 정사각형이 요것도 되고 좀 과장되게 그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여기서부터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걸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를 센다면 정사각형도 그럼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으로 셀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손도 잘라봐야 되는데? 아니 모의고사인데 옆에 있는 친구 손 잘라서 봐서 손가락 세고 있을 거예요? 손가락은 10개밖에 없잖아요. 손마디 하나씩 더 잘라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럽잖아. 옛날에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바로 죽이지 않고 사용을 시키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 잘라서 이제 충분히 고통을 즐기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봐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언제 일일이 다 손가락으로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 이런 것들도 얻어가는 것도 괜찮아. 정수 값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정수 치면 4거든요. 얘는 0이에요. 그거 빼면 이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탑을 많이 아무리 높이 세워도 이쪽 대각선에서 이쪽 대각선을 빼주면 그게 바로 개수가 되는 거야. understand?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1과 2 사이에서는 4 다시 해서 4에서 0 뺐다고 칠 거고 빼기 아니 더하기 왜냐면 이건 빼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 앞에 빠졌으니까 그지? 더하기 2하고 3 라인은 뭐부터 출발해야 되면은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지금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2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이거 마지막에 9가 되거든요. 9 그럼 9부터 2를 뺄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11이 됩니다. 근데 이 11이라는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야. 이 첫 번째로 내가 n번째 항을 유추하게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요거보다는 요 과정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얘가 왜 0이냐면은 0.5잖아. 0.5 그지? 2를 집어넣었을 때 0.5기 때문에 반 내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정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맞죠? 아, 요 2를 집어넣은 건 정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맞죠? 자, 이제 봐봐. 요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서 잠깐만요. 2n-1까지를 빼야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이제 n이 1일 때를 이렇게 해봤잖아 그지? 그럼 내가 정작 필요한 것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2n 플러스 1까지인 거고 0부터 2n 플러스 1까지인데 요걸 어차피 뺄 거니까 0부터 2n 마이너스 1까지 빼버리면 결국 요 두 칸 라인만 내가 개수를 세주면 돼요. 근데 아까 첫 번째로 이걸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뭐냐면은 2n을 집어넣은 요놈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2n은 전체적으로 맞죠? 자,
요 지점은 여기에다 2n-1을 집어넣은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2n-1의 제곱이 뒤에가 상수 때문에 0.5가 생기겠지, 그지? 근데 그거는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그마저도 극한이야, 극한.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 0.5는 버리든 말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알아서 사라질 놈인데 뭐하러 처음부터 버려. 어차피 쓰레기로 버려질 건데. 화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극한하게 풀려면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4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 이긴 해. 그래도 풀이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2n 플러스 1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또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거 2n, 그러니까 2분의 1의 2n 제곱을 뺄 거니까 이것도 4n 제곱, 이것도 이렇게 그래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다가 누구를 뺄 거냐면은 2n 제곱을 뺄 거예요. 맞죠? 근데 나머지들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왜? 뭘로 나눴기 때문에? n제곱은 오히려 너희들이 이게 극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하죠. 킬러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극한이기 때문에 킬러 수준보다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4n제곱에서 2n제곱 뺀 거고 여기도 4n제곱에서 2n제곱 뺀 거니까 그냥 얘는 극한값은 4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풀이가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처럼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너희들이 답안지에서 풀어놓은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훨씬 더 좋은 풀이라고. 정돈된 풀이입니다. 왜? 뭘 안 했어요? 이거 했지. 이걸 하면서 너희들은 뭘 판단했으면 이런 규칙성으로 n번째 항과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관계식을 찾은 거거든요. 맞아요? 준비되니? 그래서 자 이제 요거 놈 하나 풀이해줘. 괜찮아요? 이거 풀이 다시 안 해줘도 되죠? 나중에 너희들이 앞에서 다시 보게 텐데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랑 실제로 푸는 거랑 좀 다르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 그때 가서가 아니고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 이제 또 몬스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준 것도 집에서 한 번만 다시 풀어봐. 문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꼼꼼하게 한 번씩 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을 좀 잘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이제 더 팁을 주자면, 주의를 주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관계식이라고 그랬지, A1의 값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문제에서 A1의 값을 알려줘 버린 출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A2를 가지고 이제 그놈을 통해서 A2를 뭐 찾았지. 그럼 당연히, 관성상 뭐냐면 5에서 7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7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지? A3도 구하고 싶어지고 A4도 구하고 싶어지고 그걸 우리는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극한은 전혀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열의 어떤 규칙성을 파악할 때는 필요한 풀이가 맞지만 극한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는 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알려줘도 모르는 척 블랭크 안 봤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준경이가 지금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있어. 근데 준명이가 그걸 아는 척하면 안 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란 말이야, 알겠지? 면도칼을 들고 다녀. 준명아 모른 척 해야 돼. 이게 실제 선생님 세대 때 있었던 건데 90년 후반, 2000년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알아요? 서태지? 머리. 지금 초연이 머리 스타일이 서태지의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거야. 그때 당시 무슨 뭐 집에 꼭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영어로 된 노래를 불렀어요. 유머스 컴백 홈. 꼭 집에 가야 된다 이런 거야. 비행 청소년을 위해서 집에 밖에서 자지 말고 집에서 들어가자 이런 뜻인데 그때만 해도 이 청바지들이 어느 정도냐면 내 다리통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이게 지금 선생님 좀 많이 살쪄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 청바지 한 다리통 하나에 2개가 들어갔다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거의 청소기 수준이야, 청소기 수준. 근데 선생님 친구들 한 명이 그런 힙합 그 청바지 입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패션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뒤에 이거 있지.
이게 널서덜서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패션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한참을 놀다가 갑자기 자기가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야. 아, 이 자식은 맨날 무슨 계산할 때마다 지갑이 없어졌대.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여기가 면도칼로 돌려놓은 것처럼 이게 됐더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패션인 줄 알았다니까. 알고 봤더니 지하철에서 그걸 당한 거야. 여기만 딱 도려냈어요. 그래서 지갑이 없어졌어 진짜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모르는 척. 그걸 봐도 그걸 그 지하철에서 아무도 못 봤겠어 그걸? 다 위험하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 항을 알려줘도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 관계식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 말이 지금 선생님 말로 쓰기가 조금 약간 좀 뭐하긴 한데 어쨌든 초항은 관계식의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항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첫 번째 항을 통해서 두 번째 항을 찾아가는 관계식을 찾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봐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세요. 뭐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냐면요. 1번보다는 먼저 이걸 좀 건너뛰고 자, 4번을 먼저 좀 볼게요. 너희들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같이 연결되니까 같이 가버릴게요. 뭐냐면은 도형 파트긴 하지만 2강입니다. 2강. 등변 사다리과 나왔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대각선의 교점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걸 P1. 그 다음에 또 대각선의 중점을 긋고 다시 그걸 만나는 점을 P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점 점을 쫓아가는 거 맞지? 자, 그럴 때 봐봐. 잘 생각해봐. 하나 먼저 도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자면은 얘는 모래시계는 뭐 했다? 닮았다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좀 쭉 굵게 칠한 게 모래시계 두 개는 닮았다. 그래서 어떻게 닮았냐 봤더니 밑에가 3이고 위에가 2니까 3대2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차라리 너희들은 요 놈을 선생님이 지금 x1 문제에서 x1 했으니까 x1을 보면은 x1은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뭐예요? 선생님 손가락으로 치는 요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도 닮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보냐면 3대2로 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전체는 5대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길이 3에다가 5분의 2를 곱하면은 이게 첫 번째 길이가 돼요. 근데 이게 위험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구할 수 있을 때 잠시 멈춰야 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만 잠시 웅크렸다 가는 거야. 왜? 이 관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웅크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쭉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걸 안 걸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의 식을 봐봐. 굉장히 괴상합니다. 사실 저 두 개를 곱하란 말이야. 지금 관계식도 아직 모르는데 지금 저 두 개를 곱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x1을 너희들이 구해버리면은 x2 당연히 수치로 구해질 거고 그지? 그럼 두 개 곱한 걸 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만들어낼 건데 한 3번만 진행해도 쉽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말을 잘 들었으면 봐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알아도 모르는 척 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은 요 모래시계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놈이 x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과정에서 뭐였냐면 이걸 구하는 과정이 모래시계는 닮았기 때문에 2대 x1을 닮은 거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원래 x1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 x1 플러스 2분의 2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 도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만 발췌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과연 이 다음 놈도 성립하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음 놈이라는 게 요 x3 구할 때도 똑같이 성립하는지 보면은 똑같이 x3도 x2에다가 누굴 곱할 거냐면 x2 플러스 2분의 2를 곱할 거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낸 사람이 이 규칙성이 완성이 되지도 않는데 내겠어? 절대 그런 문제는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관계식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좀 부족하면 하나 더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n번째까지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무한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 이해됐지? 자, 그래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x1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x1, x2 플러스 2x2가 2x1이 돼서 x1, x2는 2배의 x1 마이너스 x2가 완성이 된 거고 그거를 굳이 점화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정?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봐봐. 거기에 무한급수잖아요. 그죠? 이제 이놈들을 더하자는 얘기니까 2배를 앞으로 빼고 x1 마이너스 x2 하나만 더 쓰면 x2 마이너스 x3 맞물려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다 맞물려서 없어질 거고 그지? 마지막 놈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초항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 내가 구한 초항이기도 하니까 3 잠시 쉬었다 가란 말이야. 내가 못 구해서 안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는데 관계식 때문에 잠깐 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못해서 지금 아시안컵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야?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월드컵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야. 아니지. 크리스마를 지금 내보내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나라 축구 못한 게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일부러 친 거야. 이번에. 감독을 교체하고 알겠죠? 60억 줘야 돼. 주라 그래. 줘야 돼. 이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며칠 동안 우리가 월드컵 때 독일을 이겼잖아.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지. 60억 주고. 죽어도 내보내야지. 봐봐. 지금 팀을 개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얘들 계속 데리고 있어? 내가 보기엔 이건 60억 값어치가 아니고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금 얘가 거의 무덤으로 지금 데려갈 판이야 지금. 독일을 괜히 이겼어. 시합도 안 되는데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지금 독일 그 감독한테 지금 복수를 당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다시 구할 수 있어도 잠시 멈췄다가 가는 거야. 왜? 나중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분의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자, 바로 5번을 좀 넘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뭔가 쭉 뭔가 관계식 막 주저리 말만 기지 사실은 이 문제는 착한 거야. 왜? P1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P1을 알려줬다면 꽤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낚시성으로 걸리는 거야. P1을 만약에 1로만 줘도 그냥 1을 쭉 따라가다 보면 P2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미 끝나버려요. 관계식이 없어져 버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나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A2를 그러니까 P2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A2를 구하는 거야. 초이는 왜 웃니? 아시안컵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 P1부터 P2로 들어가는데 A1을 모른다고 치고 실제로도 모르고요. 관계식 한번 그려보시죠. 4번이요? 네, 4번. 5번입니다. 5번. 이런 게 바로 극한과 연결된 점화식 추론, 그러니까 연역식 추론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칸 스토리가 이렇게 첫 번째 1강과 2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내신 대비 때는 조금 다른 것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이런 게 그 수특 미적 샀니? 네, 수특이요. 네. 가급 가능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이쪽 부분 한번 같이 따라가 주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한번 다시 틀리게 되겠지만 본인의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나왔죠?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과거에는 이런 문제로 5번째 항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건 수열 문제고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열만 하면 알파 처리해가지고 문제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첫날이라서 아마 선생님이 좀 몇 개 문제 풀 수 있는 베이스만 잡아주고 너희들이 한번 풀어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2번째 수업 때 그 질문 받고 그 다음 주제 나오고 이러면 딱 로테이션을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도형이랑 연결되는 건데 사실 도형 때문에 극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도형에 대한 성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한 이 연역수출한 것들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좀 이따 보면 이제 저거에 대한 근사와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들이기 때문에 사실 피타라든지 삼각비 또는 뭐 접점 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런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처음에 이 문제의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림이 더 중요한 거야. 지금 1번 문제를 1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가 좀 쉬운 것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프 안에서 보면 A의 각을 90도인 이 A에 있는 각을 2등분으로 나누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AD가 각의 2등분선이 되는 거고요. 각의 2등분선이니까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가 몇 개는 좀 보인단 말이야, 그지? 만약에 여기서 AD를 구하라고 했으면 좀 어렵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DC만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1번 문제 풀이 그냥 이걸로 가름해버리면은 그냥 1번은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지. 그냥 BC의 길이는 뭐가 되죠? n제곱 플러스 4의 루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서 BC를 구할 때는 각의 2등분이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4 루트인 놈에다가 n 플러스 2분의 n. 나름 너희 비율 구할 때도 저렇게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n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관찰을 해야 될 게 너희 사실 여기서부터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어딜 가요? 무한대표는 일로 갑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요놈하고 n하고의 비교해요.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아무래도 관계식이 지금 빼기니까, 그치? 그걸 좀 통틀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n 플러스 2분의 n으로 묶었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잘해, 그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얘를 유리화를 해야 돼. 얘는 어차피 극한의 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물론 자 좋은 풀이긴 하니,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풀이니까 가능하면 너희들 유리화를 하세요. 지금 초반에는. 그 다음에 이거 n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4m만 남고 이렇게 그러면 밑에 거 날려버리고 전형적인 아마 센 한 B스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4점이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극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너희들 도형에서 읽어낼 수 있냐라는 건데 공통이니까 아마 이 정도 수준 같아요. 옛날에 공통이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봐봐. 그거보다는 요 풀도 괜찮은데 요 풀도 괜찮아. 봐봐. 이게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하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레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놈은 그냥 정수가 맞지. 근데 얘는 무리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으로 치면은 n에 가까운 놈이고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에서 4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n 플러스에서 n 뺀 걸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가 루트 n제곱 플러스 뭐 n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도 이놈의 정수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정수 부분보다는 루트를 바깥으로 벗길 수 있는 수준까지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뭔가 저놈의 그 극한에 차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완전적을 통해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정수 부분, 이런 게 정수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게 어느 범위 사이인지를 확인하고 그걸로 뒤에 점점점을 날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잘 안 내는데 어쨌든 n제곱 플러스 2n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죠. 오케이? 그래서 가능하면 유리화로 하는데 그게 좀 귀찮을 때는 정수분, 소수분의 f 같은 경우도 줄 수 있다.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땐 또 순간 또 당황해가지고 이걸 또 그냥 n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됐죠? 저게 n으로 되면 2예요? 이게 n으로 되면 2가 되는 거죠. 아니 아래 거. 또 이거? n 플러스 2할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유리화를 하면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유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맞죠? 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분의 3이 맞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답이 2예요. 2예요? 이거 답이 2야, 2.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이거 답이 2면 2가 맞아요. 해보면은 없어지고 n, 2m, 4입니다. 아 2예요?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풀도 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건 유리합니다.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대충 느낌이 와요. n에 대한 부분이 근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정수분, 소수분보다는 그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괜찮죠? 이제 1번 문제는 도형 문제니까 좀 상식적으로 하나 풀어봤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퍼진돼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관찰을 통해서 해보면은 몇 번을 좀 잠깐 체크를 하냐면요, 쭉 넘어가서 8번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풀어줬던 그 기울기에 대한 관계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뒤를 먼저 볼게요. 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뒤쪽에 다 30번들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풀어와야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의미가 있을 거야.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요거는 한번 상징적인 문제라서 먼저 풀 시간을 좀 드리고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쉬운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걸 좀 연습을 좀 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더 들겠어. 답은 먼저 괜찮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 자, 갑시다. 됐어? 네. 아니, 작품까지는 아닌데.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자, 우선 봅시다. 여기 이제 수산의 발, 아니, 문제에서 뭐, 대충 나온 것들은 체크를 지금 해볼게요. 90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보면은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 요 모양들 한번 잘 보세요. 이 함수가 좀 특이한 함수죠. 2차 함수 중에 2차 함수인데, m 플러스 1분의 3. 뭐, 최우창에서 약간 독특하죠. 그런 걸 이제 좀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관계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가 몇 도? 60도라고 주는 거야, 삼각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m 플러스 1분의 루트 3x 제곱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이가 이렇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제곱이니까 루트 3 m 플러스 1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이지, 경험. 오케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요놈 때문에 얘가 60도, 여기가 30도라는 거 알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삼각형도 같은 부분의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접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만 문제를 읽으면 알겠지만 어차피 나는 요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을 뺄 거야. 괜찮아요? 다시 요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을 뺄 거야. 이렇게 보라색 겹치는 거.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이 같이 빠지니까 같이 빠져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너희들이 등비교수나 이런 데서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 구하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이건 이름이 없는 도형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구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을 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식에서 보라색은 이런 놈이긴 하지만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빼는 거고요. 또 주황색은 어떻게 보면 사각형에서 이 부착을 빼는 걸로. 이렇게 내가 약간의 방향을 좀 잡아놓으면은 잘 봐. 어차피 이 삼각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밑변 높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 m 플러스 1 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얘잖아, 얘, 그지? 이거를 너희들이 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2차 함수에서 얘가 0이고 얘가 m 플러스 1이라는 x좌표 가지고 있잖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6 최고 차이계수 괜찮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마. 처음 모르는 거야? 모른다 아무도 얘기 안 했다, 그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전개 안 하잖아. 왜? 어차피 나중에 극한 보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질 테니까 알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것들 미리 계산해서 뒤에 가서 또 불필요한 행동 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이것도 뭐냐면 요 부분을 곱하기 2해도 되잖아요. 대칭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해도 2분의 루트 3 n 플러스 1 제곱에다가 이게 삼각형 넓이. 그럼 요거는 이제 부채꼴이 맞잖아요. 그죠? 각도가 이제 30도인. 그러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r 제곱이니까 루트 3 그렇지. 그러면 r 제곱 세타가 2분의 8 두 개를 뺄 거니까 이제 얘네들은 사라진다고 치고 뺐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4분의 파이에서 6분의 3만 빼주면은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게 되네요. 아니네. 뭐지? 아 이거 두 개 안 됐다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안 했어 이거. 30분 전에 두 개 안 했습니다. 다시 가면 얘에서 얘를 뺀 거네, 그지? 6분의 3 빼기 얘 빼기가 하나 남고 이게 되겠네요. 두 배를 해서 뺄 거니까. 정확한 문제가 왜 그러지? 극한 때문에 쉬워지는 거야. 안 그랬으면 이게 훨씬 어려운 문제야. 괜찮죠? 됐어야지. 뺀 거고. 이거 두 배를 안 했으니까 아까 두 배를 해서 빼야 되는데. 적분 안 하고 어떻게 2차 함수에서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해? 아, 적분을 해야지. 당연히 적분을 해야 되는데 공식 있잖아. 6분의 최고차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수. 이걸 쓴 거죠. 오케이? 그럼 수치에서 배운 거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괜찮아요? 되네? 준비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쓰신 거고. 왜 그래 숫자가 무섭게. 자, 요거 아, 어차피 요거 2차 함수에서 0하고 n 플러스 1 직선하고 연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무섭잖아. 그러지 마. 이해됐죠? 저런 식으로 적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적분이 되지. 근데 적분 해도 되겠네. 적분 해도 그렇지 않겠네요.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얘를 구하는 걸로 충분하네. 그러면 바로 적분해도 되네. 20 구하는 거나 이거 적분하는 거랑 똑같네요. 근데 난 저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어차피 얘에서 얘를 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상대적인 거니까. 오케이. 됐죠, 이제? 그러니까 도형이 극한 때문에 쉬워진 거야. 그래서 도형을 해석하는 거에서 좀 너희들이 힘을 좀 쏟아야 돼. 극한은 오히려 쉬운 거고, 도형 해석이 좀 더 중요합니다. 삼각, 피타고라스 이런 것도. 관계, 오케이? 자, 굳이 한 문제를 더 풀려보자면 14번인데 원래 숙제를 내주고 싶다. 차라리 14번 별표를 치고 그러면 약간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14번 이렇게 숙제를 해주면 되고요.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도 문제가 괜찮아. 재밌어요. 이런 것들. 일본이 지금 한참 뿌리고 있는 이런 앙상블이라고 그러죠. 그 자식들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뭐 밸브를 실수로 열어놨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닫았겠죠. 방송에서 그렇게 때려놨는데 며칠 동안 열려있었다는 얘기였던데. 그렇지는 거 아니에요? 내보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마음 참 나중에 의도 못 그리잖아. 사케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설의 그 오징어 그런 게 막 생기고 해야지 얘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거 나온다고 유출하는 그럴 수 있겠네. 역발상 해야 되겠냐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넓이를 구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라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넓이는 구할 수는 없어. 대신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큰 삼각형과 어떤 관계인지 좀 보란 말이야. 그래, 초인이가 잘하고 있어, 지금 초인이가. 잘하는 거야.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풀고 나서 칠판을 보세요. 미리 보지 마시고. 금방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보기 불편해요, 그죠? 동작을 답도 찾기 불편해졌습니다. 네. 몇 번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숨은 글씨 찾기 하나 보내주죠. 뭐지? 2강에 6번. 생각은 상당히 있어요. 생각까지. 사과까지 있습니다. 나왔죠? 간단히 소개하면은 어차피 이게 닮음이야. 이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집착하지 마시고 봐봐. 이걸 다 엘리베이터가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다 닮음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봐도 닮음인 거고. 오케이? 실제로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그걸 다 저쪽으로 보내버리면은 이런 삼각형을 3개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모양이 닮음이기 때문에 넓이 b는 길이의 제곱비 이런 어떤 느낌 같거든요. 큰 삼각형은 다 더한 6n 플러스 3이 한 변의 길이가 될 거고 작은 삼각형 각각은 요거 하나 그지? 그래서 그게 제곱비로 가면은 하나는 n제곱 하나는 2n 플러스 1제곱 하나는 3n 플러스 2제곱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6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9 14 이렇게 2약
해주면 끝나는 그런 거죠. 이랬죠? 그러니까 극한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좀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랬지? 자, 그러면은 첫날이니까 봐봐. 이런 느낌으로 너희들이 다음 시간까지 2강 정도를 풀어오면은 초반만 이렇게 2강씩 나가는 거고 이제 좀 어려운 주제가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30번들에서 나오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때는 하루에 한 강을 내용 정리 좀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수요일 칸에서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다만 내신 대비하면서 다른 좀 잘 자란 주제들도 그때 가서 다시 복습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패턴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너희들이 이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모의고사 4점짜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2강만 숙제를 해요. 그래서 이 숙제가 어느 정도 되면은 마플 나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때 마플 번호로 같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죠?